북한군의 전력을 요약하면 2020년 12월 기준 상비군으로서 육해 공군 및 전략군으로 총 128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세계 1위이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군 128만여 명 이외에도 교도대, 노농저기군, 붉은 청년 근위대 등 가능한 동원 병력이 762만여 명에 이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6위, 북한을 26, 25위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지상군은 총 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9일 수도 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개의 기갑사단, 6개 기계화 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상군의 약 70%에 달하는 전력이 평양에서 원산 이남의 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지상군을 전차, 기계화, 미사일 부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 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편성되어 있으며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에서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중 전력은 잠수함정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 예하 5개의 비행사단, 1개의 전술 수송여단, 2개의 공군 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58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 미사일군과 유사하게 미사일 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2017년 11월에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하였으며 2021년 현재 핵탄두를 40-50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4살부터 60살까지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을 교도대, 노농저기군, 붉은 청년 근위대, 준군사부대 등에 동원시키며 예비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비군과 비슷한데 훨씬 조직화되어 있지요. 남북의 군사력 비교는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핵이 빠져 있죠. 각국은 정치 안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사제도는 3군 병립제,
합동군제, 통합군제, 단일군제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남한은 합동군제를, 북한은 통합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군 구조를 간단히 비교해 보죠. 남한은 3군 병립제의 기반 위에 3군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여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통해서 군령권을 행사합니다. 그림과 같이 용병은 합참의장이, 양병은 각군 참모총장이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군 간의 합동작전이 가능하고 각 군의 전문성 유지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최고사령관이 군령을 통할하며 총참모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전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총정치국과 국방성은 군정권을 행사하지요. 그림과 같이 3군의 본부 및 총장이 없습니다. 이는 군사력의 통합 및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도한 권한 집중과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군 복무연한은 현재 남자는 10년, 여성은 7년입니다. 특수부대는 장기간 복무하고요. 북한군의 계급은 군사칭으로 불리며 군관 15종, 하전사 8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는 남북한과 미국의 계급을 비교한 것입니다. 참조하기 바랍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대원수로 추대하였고 김정은은 원수 계급이죠. 그 밖에 이병철도 원수입니다. 이병철은 현재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군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에 중국 소련과 조약을 체결하여 조소 우호협력 호상원조조약, 조중 우호협력 호상원조조약 등을 체결하여 유사시 군의 자동 개입 조항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북소 조약의 경우 1995년 9월 10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안보 위협 및 발생 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0년 2월 9일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동맹권 및 아랍권과의 군사적 유대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협력은 원조를 통한 상호연대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아프리카 지역 내 많은 국가들과 군사조약을 체결했으며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고 있었던 식민국가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고자 해왔습니다. 시리아, 이란 등의 중동 국가들과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및 전략무기 거래를 통해 고도의 정밀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의 무기 개발을 통해 개발 비용과 미사일 발사 실험 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남북 간에는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해 왔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는 군사 분야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 대화와 실무 접촉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120여 회의 도발은 지속되어 왔죠. 대남 도발은 무력 통일 노선에서 화전 양면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남 도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 전쟁부터 시작하죠.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나요?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남침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남침설이 통설입니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의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전쟁론, 민족해방전쟁론, 내전론, 대리전쟁론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좌우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무력 통일 전쟁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300여만 명의 인명사상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분단을 고착화 구조화 시켜버렸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로 각각의 독재 체제를 구조화한 것이지요. 셋째, 냉전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시켰지요. 1960년대의 대남 도발은 남조선 혁명론에 근거한 무장공비 침투를 비롯한 휴전선 등에서의 국지적인 군사도발이 있었습니다. 김신조 청와대 침투 사건이 대표적인 도발이죠.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서울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1970년대, 즉 동서 대땅트 시기에는 화전 양면 전술을 지속했습니다. 이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죠.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사천교 근방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 및 흉기로 구타 살해한 사건입니다. 1980년대부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차츰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기습적 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테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시도했지요.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은 버마의 수도 랭군의 아웅산 묘소에서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북한 공작원에 의해 저질러진 폭파 사건입니다. 칼기 폭파 사건도 있었죠. 1987년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해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폭파된 사건입니다. 탈냉전이 도래한 1990년대와 교류협력이 활발해진 2000년대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남 침투 도발을 계속하였습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과 제1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이 그것이지요. 김정은 정권기에 들어서서는 이전만큼의 군사적 도발은 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 도발보다는 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LL은 무엇인가요? 북방 한계선인 NLL은 지난 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의 군사 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해상 경계선은 합의하지 못했는데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한 것입니다. 북한이 유엔군의 NLL 설치 이후 20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 간 해상불가침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이를 계기로 9월 2일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 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들이 임의로 설정한 서해 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 2007년 14 공동선언에서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자고 합의한 바 있으나 실현이 안 되고 NLL은 아직까지도 무력 충돌 여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은 중국과 남북한의 어선들이 근거리에서 조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